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치해석 10월 22일 보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강 수업 지난번에 수업 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야기한 대로 특별히 진도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도를 나가진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배웠던 내용을 리뷰하는 것으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LMS에 올려놓겠습니다. LMS에서 확인해서 여러분 한번 수업을 보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쭉 한번 복습 리뷰하는 거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챕터 1, 2, 3은 매트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은 스킵을 하고 매트랩은 따로 여러분들이 매트랩의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은 익히도록 하기 바래요. 매트랩도 시험 문제에 매트랩의 사용에 대해서 매트랩의 사용법,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응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예정이니까 한번 보기 바라고요. 챕터 4부터 한번 볼까요? 챕터 4부터 챕터 12까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거 슬라이드인데 중간중간에 여기 03번 건가 05번 건가 모르겠는데 슬라이드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하면서 필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필기한 부분이 지저분하게 필기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이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오면 그냥 짧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챕터 4는 라운드 오프와 트렁케이션 에러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라운드 오프가 뭔지 트렁케이션 에러가 뭔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챕터 4에서 첫 번째 용어로 accuracy와 precision이 나왔죠. accuracy는 얼만큼 정답에 만약에 요 놈이 요 중간이 true라면 얼만큼 정답에 어떤 측정값이 모여 있는가, 어떤 게 측정값, 여기 까만 점은 측정값이라고 해도 되겠고 어떤 계산값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계산이 여기에 모여 있는가가 바로 accurac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ccuracy 요 위에 있는 것도 accuracy가 높고 밑에 있는 것도 accuracy가 높죠. 왜 중간에 모여 있으니까 true 값에. 그렇지 precision은 아래쪽이 더 높다. precision. 왜냐하면 이제 그 측정 여러 번 측정이라든지 여러 번 계산이 많은 데이터라 뭐 다른 데이터들이겠죠. 그 값들의 차이가 적다. 이렇게 모여 있다. 요거는 precision이 높은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러 데피니션이 있었네요. 에러 데피니션 있죠. 그래서 우리가 epsilon t relative true relative error죠. true relative error. true 값과 내가 어떤 추정한 approximation 된 어떤 계산, 요거는 계산에 의해서 나오겠죠. 수치 해석에 의해서 나온 계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계산값과의 어떤 차이가 true error였고, relative percentage error는 현재 이건 어떤 반복적 이제 조금 수업 처음 초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어떤 반복적인 과정에서 아이트레이티브한 과정에서 현재 present 또는 current의 에러와 t라고 해봅시다. time t-1에서의 계산의 값과 approximation 값이죠. 그 값과의 차이를 현재의 값으로 나눠서 100% 하면 이게 바로 percentage relative error다. 요거 주로 많이 사용했죠. 이 에러가 이트레이티브한 프로세스 또는 이트레이티브한 메소드에서 계속 반복을 하다가 계속 first iteration, second iteration, third iteration 쭉 가다가 언제 스탑을 하느냐? 스탑 과정은 어떤 tolerance, stopping criterion, tolerance의 런스보다 작아지면 스탑을 하면 되겠죠. 그 example로 exponential x를 approximation 하는데 이거 뭐죠? 테일러 시리즈로 approximation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approximation
두 번째 한 가지 approximation, 세 번째 한 가지 approximation 이렇게 했을 때 에러를 비교를 해보면 이 relative 에러를 percentage 에러 여기 나오죠. percentage 에러가 쭉 나옵니다. 요게 relative 에러네요. 그죠? 요거 true하고 에러고 반복을 할수록 텀이 많을수록 당연히 에러가 줄어들죠. 언젠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떤 정한 토러런스 여기는 ES는 없네요. 어떤 ES ES가 되겠죠. 토러런스보다 적으면 스탑을 하면 되겠죠. 라운드 오프 에러. 계산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과정에서 뭐를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과정에서 디지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리시전의 리미트가 있겠죠. 사이즈의 리미트도 있고 프리시전의 리미트가 있겠죠. 그 에러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가 우리가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플로팅 포인트를 계산할 때 컴퓨터로 가볼까요? 실제 컴퓨터 가볼까요? 매트랩에서는 숫자를 n을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멘티사와 익스포넌트로 표시하는데 64비트 컴퓨터에서 사인 비트가 안 비트고 익스포넌트는 11비트, 멘티사는 52비트예요. 멘티사는. 그래서 멘티사의 이 부분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2의 마이너스 2승, 제일 마지막이 뭐죠? 2의 마이너스 52승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F로 멘티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로 지수 텀으로 큰 값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포넌트 레인지는 마이너스 102에서 1023으로 정해져 있네요. 이거는 약속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최대 값은 뭐죠? 최대 largest possible value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지금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이진수 바이너리로 이렇게 되고 10진수로는 이러한 값이 됩니다. 1.8 곱하기 거의 1.8 곱하기 10에 308승 굉장히 큰 값이죠. 제일 작은 값은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값 1 멘티사는 1 플러스 F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작은 값은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022승 여기 10진수로는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8승 정도 돼요. 이런 걸 외우는 거는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표현을 요 정도는 외워야겠지. 요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의 의미를, 수의 표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 이그젬플이 있었고 라운드 오프 에러 때문에 이그젬플이 있었고 쭉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가면 되고 트렁케이션 에러는 뭐예요? 트렁케이션 에러는 조금 전에 익스포넨셜 x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익스포넨셜 x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테일러 시리즈로 몇 개의 항으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에러가 다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렁케이션 에러죠. 이게 바로 트렁케이션 에러죠. 자, 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approximation 컴퓨터에서는 approximation을 할 수밖에 없는데 컴퓨터에서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사실은 수를 표현하는데 64비트에 예를 들어 64비트 컴퓨터로 치면 64비트에 제한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approximation이죠. true 값은 아니죠. 이렇게 approximation 할 때 우리가 truncation exponential x 같으면 1 플러스 x제곱 나누기 2 플러스 x의 3팩토리얼 이렇게 되잖아요. 잘랐을 때 이게 truncation 에러죠. 이만큼이 에러가 되죠. 그런 에러를 이야기하고 또는 미분을 구할 때 우리가 approximation 하게 됩니다. 그런 에러를 우리가 truncation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를 그때 한번 봤죠. 테일러 시리즈 원래는 f의 xi 플러스 1은 f의 xi 플러스 f 프라임 xi h 요건 인터벌이고 이렇게 쭉 가서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요 rn을 정의를 했죠. 사실은 무한대인데 리메인더 요거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i x i 플러스 1을 fxi로부터 approximation 하고자 할 때 트렁케이션을 r0 리메인더가 전부 다 r0가 되면 이게 전부 다 에러가 되죠. 에러가 엄청나게 크죠, 사실. 그렇게 해서 에러가 너무 큰 거죠. 이러면 이만큼 에러예요. 이만큼이 이 r0 자체가 에러라고 보면 돼요. r0가 한 개의 항을 더 추가를 했느냐, 두 개의 텀을 더 추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에러는 줄어들겠죠. 여기 rn, r0 또는 r1, r2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 요 리메인더 텀 요거를 정의를 했었고, 요 리메인더 텀을 기억을 해주고 요 리메인더 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렁케이션 에러 이그젬플이 있었네요. 트렁케이션 에러 이그젬플 이건 뭐죠? 코사인 x가 xi는 4분의 파이에서 xi 플러스 1 3분의 파이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이그젬플이 있었네요. 제로 오더 어프락시메이션 이건 뭐죠? 리메인들이 이 말은 R0란 말인 것 같은데 R0일 때 에러가 41.4%. First order approximation 요거는 R1인가? R1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Second order approximation Second order이니까 F의 xi 플러스 1은 approximation 하기를 First, Second, Third까지 요게 여기 first derivative니까 first term, second term까지 표현을 하면 여기까지만 해주면 나머지는 여기 뭐죠? R2였죠, 리메인더. 그럴 때는 0.49로 표현된다.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지네요. 그 에러는 점점 0.5에 가까워지고 에러가 이만큼이 에러가 있다. 이걸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트렁케이션 에러. 막 그걸 봤었고 그 다음에 미분이 사실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분도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아주 아이들하게 미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미분이라는 건 뭐죠? 빼기죠, 빼기. 미분이라는 빼기죠. 자, xi 플러스 1의 어떤 값을 fxi에서 구할 때 first term까지만 표현을 하면 요게 나머지가 뭐죠? 요게 이 부분이 R1이었죠. R1. 그러면 미분은 여기 first order 미분은 1차 미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렇게 O로 표현된 요거는 H의 1승, H의 first order에 대한 오퍼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해죠.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f 프라임 xi는 f의 xi 플러스 1에서 빼기 f의 xi의 델타 x, h가 델타 x죠. 이렇게 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에러가 얼만큼 있죠? 이게 이만큼이 에러가 있겠죠. 이만큼 에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죠? 이 에러가 뭐죠? 트렁케이션 에러가. 이 에러가 바로 트렁케이션 에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분을 1차 미분을 표현한 방식이 포워드, 백워드, 센터드 디퍼런스가 다 있고 이만큼의 오차가 트렁케이션 에러가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는 사실 수학을 할 때 수치에서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컴퓨터 계산한 디스크리트한 컴퓨터 계산할 때는 어떤 오차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approximation이에요, 항상. approximation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이만큼 에러가 있다. 이게 바로 뭐죠? 트렁케이션 에러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야 되나?
그죠? 센터드 디퍼런스 뭐 이런 거는 다 위에 설명이 됐던 거고, 요거는 이그젬플이네요. 이그젬플은 여러분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세요. 토탈 에러도 그냥 수업할 때 했던 내용을 하면 되겠네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두 에러, 트랭케이션 에러와 그 다음에 라운드 오프 에러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어떤 뭐가 여기 뭐죠? 인터벌 델타 x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한 델타 x가 무엇인가 뭐 그때 그렇게 공부했죠. 요게 4장이었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루트를 찾는 거 나오죠. 드디어 브라켓팅 메소드인데 다 기억을 해보면 루트를 찾는 문제는 우리가 fx를 제로를 찾는 문제다. fx를 제로를 찾을 때는 fx 주변에서 fx는 제로 주변에서 사인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하죠. 또는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하게 되죠.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찾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기본 알고리즘이 브라켓팅 메소드죠. 그래서 브라켓팅 메소드는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 이러한 구간을 잘라 가지고 전체 우리가 검색할 구간에서 요 구간을 이렇게 자르죠. 구간을 잘게 쪼갠다 생각하면 돼요. 잘게 쪼개 가지고 여기서 XL과 XU에서 F의 XL과 F의 XU의 곱이 마이너스인가? 이걸 그냥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위치가 루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그젬플이 있었죠. 그래서 추정을 했고, 요 인터벌 XL과 XU 사이의 요 인터벌에 따라서 이게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좀 더 잘게 쪼개면 찾을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바이섹션 메소드가 있네요. 바이섹션 메소드 여러분 그림으로 그때 설명을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한 흔적이 나오네요. 어때요? 초기에 여기가 어디가 XL이었어요? 여기가 XL이었죠. XL이었고 XU 업 위치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중간을 XR은 뭐죠? 그냥 평균이죠. 평균을 구해가지고 XR 위치에서의 사인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같은 사인을 가지는 그 위치를 요놈을 이동을 하죠. 그러면 XL이 이렇게 이동하고 다시 또 평균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사인을 보고 지금은 XR과 XU의 사인이 같구나. 정확히 말하면 FXR, FXU. 그러면 요 위치가 이렇게 오고 요 과정을 반복을 하면 루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루트를 찾을 수가 있어. 그 이그젬플이 있었고, 그때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느냐? approximation한 반복 횟수 이런 게 있었죠. 폴스 포지션 메소드는 XR과 XL에서 요 XR의 계산 위치를 조금 특이하게 이런 이퀘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XU가 있고 XL이 있을 때 쫙 이렇게 직선에서 교점, 요걸 XR, 평균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죠. 뭐 이러한 커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렴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죠. 자, 요게 5장이었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루트를 찾는 방법 중에 오픈 메소드. 좀 전에는 브라켓 메소드 어떤 구간 안에서 XL과 XU를 지정해주고 이 구간 안에서 찾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오픈 메소드는 초기 값이 하나밖에 없죠. 초기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 방법은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fx는 제로 위치를 찾기 위해서 x는 gx로 변환을 해. 방정식을 변환하고
x에 여기 있는 것처럼 x의 i 플러스 1은 g의 xi로 계속해서 요 위치가 어디로 가도록 제로가 되도록 수렴 위치를 찾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에라는 이렇게 비교하죠. 이그젬플이 이렇게 있었고요. xi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요즘 틀리게 해야겠네요. 여기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xi 플러스 1과 xi 요 차이가 제로가 돼야겠죠. 이렇게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되면 수렴이 되네요. 그게 심플 이터레이션 방법이었고, 컨버지 반복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컨버지 할 수도 있고 컨버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컨버지 조건이 이렇게 있었네요. 다이버지는 이런 경우는 다이버지 할 수 있다. 여기 그림으로 그때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픈 메소드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뉴턴 납슨 메소드예요. 뉴턴 납슨은 뒤쪽에서도 나오고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요걸 기억하면 돼요. 요걸 기억하면 돼요. 요거. 그죠?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xi 플러스 1은 xi의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하고 fxi를 나누기를 f 프라임 xi로 나누면 돼요. 요걸 다른 이퀘이션으로 xi 플러스 1 빼기 xi는 요거 뭐예요? 요게 델타 x죠. 델타 x는 마이너스 fxi 나누기를 f의 xi, f 프라임 xi 요렇게 기억해도 돼요. 요것도 맞아요. 요렇게 기억하는 게 좀 쉬울 수도 있고. 즉 델타 x 그래프에서 보면 기하적으로 xi 초기 위치에서 델타 x 얼만큼 이동할까 요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했죠. 뭐 다른 그래프 같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지금 이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어디로 이동할까? 이동하면 수렴이 된다 이거예요. 수렴. 어떻게 수렴 정도는 릴레이티브 에러로 수렴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아주 사실은 이론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해줬고, 그 결론은 아주 작아. 결론은 간단해. 요게 결론이에요. 요거를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반복한다. 이그젬플이 있었죠. 이그젬플이 있었고, 뭐 물론 발산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뉴턴 납슨 방법에서 이퀘이션 델타 x는 마이너스 fxi f의 프라임의 xi인데 요 미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문제, 요 미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미분을 xi 플러스 1과 xis의 이 함수 값을 차이를 요거 다시 델타 x로, 델타 x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하는 요 방법이 그냥 시컨트의 방법이에요. 시컨트.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 모디파이드 시컨트 있었죠. 모디파이드 시컨트 어떻게 요게 뭐가 요게 바뀌었죠? f의 xi 마이너스 1 요게 이렇게 바뀌었죠. x의 i-1 위치를 하지 않고 xi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 델타 x만큼 요 떨어진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모디파이드 시퀀트였어요. 그 이그젬플이 있었죠. 그래서 이그젬플이 여기 보면
델타 x를 우리가 10에 델타 x를 10에 마이너스 6으로 놓고 풀어본 이그젬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랩 코드가 있네요. 맨랩 코드가 있고 f0라는 함수가 있고 폴리노미얼 구하는 게 있고 뭐 여기까지 이 정도가 오픈 메소드였죠. 그 다음에 7장 요게 6장이었죠. 6장 오픈 메소드 7장으로 넘어가면 옵티마이제이션이 나오네요. 7장의 옵티마이제이션. 사실 옵티마이제이션은 루트를 찾는 문제와 사실 같은 문제예요.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인데 사실 미분이 제로가 되는 위치를 찾는 거라고 보면 교수님이 제일 뒤쪽에서 설명한 루턴 랍선으로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없는데 교수님 슬라이드에서는 이걸 추가를 했을 거예요. 뉴턴 랍슨 메소드로 그냥 찾으면 돼. 옵티마이제이션도 어떻게? 미분이 제로가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뉴턴 랍슨 메소드를 뭐 설명하려고 막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를 다시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거지. 결론은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 미분이 제로니까 fx는 제로 찾는 거 루트고 미분이 제로를 찾는 거는 요거는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분자가 fx 대신에 fxi 대신에 여기 쓰는 인덱스가 k죠. 여기 인덱스예요. k 대신에 f 프라임이 됐고 분모는 f 프라임 xk 대신에 2 프라임이 됐죠.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옵티마이제이션도 최대 최소도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고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골든 섹션 레이시오 방법이라고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골든 섹션 방법이 있네요. 골든 섹션, 골든 레이시오, 황금 비율. 그래서 황금 비율로 분할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 여러분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요거 기억해야겠지. x1과 x1의 위치. 초기 위치 xl과 xu가 있고 그 다음에 x1을 계산하고 x2를 계산하고 x1과 x2의 또 사인을 비교해 가지고 사인 비교하지. 비교해 가지고 어느 x1이 xu가 될 것인가 x2가 xl이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 그젠플에서는 x1이 x2가 되고 x2는 xl로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x1은 새로 계산하고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포물선 방정식을 이용한 인터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골든 섹션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아주 반복을 많이 해야 이그젬플 반복 여기 있네요. 반복을 많이 해야 우리가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 어디로? 옵티마이제이션 된 위치로 수렴을 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빨리 할 수 없을까? 좀 빨리 할 수 없을까? 이퀘이션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지만 사실 이론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어떤 세 점을 초기에 세 점을 알고 있다면 x1 요 세 점 x1, x2, x3를 알고 있을 때 세 점 있으면 공간상에 세 점이 있으면 여기 파란색 파라볼라 이퀘이션을 피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맥시멈 포인트를 구할 수 있어. 그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이퀘이션으로 공식으로 놔둔 거예요. 그거는 공식이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오고 그러면 요 위치 새로운 x4s의 새로운 요 위치 f값 함수값 요 위치를 보고 요 fx4s 가까운 두 점을 다시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용해서 다시 그 다음 이트레이션에서 또 포물선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포물선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죠. 색깔을 바꿔볼까요? 포물선 방정식이 이렇게 또 구해지겠지. 그러면 그때 또 포물선의 최대치를 구하면 최대치를 구하고 요걸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루 값에 바로 빨리 가까워져요. 트루 값에 바로 빨리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그젠플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볼릭 인터폴레이션 하면 x4의 요 값이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위치예요. 트루 값에 굉장히 거의 근접을 합니다. 트루 값이 1.4276이었죠. 그때 이그젠플에서 요거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매트랩에 이 슬라이드 있나? 우리 교재에서 그때 보여주지 싶은데 매트랩에서도 여기 있네요. F min BND 미니멈을 찾으라. 어떤 바운드리 내 미니멈 최소를 찾으라. 요런 거 요렇게 있을 때 요게 지금 x1, x2 초기 위치가 되겠지. 매트랩에서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골든 섹션 방법으로 처음에 초기에 좀 구하다가 파라볼릭 메소드로 아주 정확하게 트루 밸류 x 값을 찾아줍니다. fmin도 있고 fmin bnd도 있고 fmin search도 있네요. 매트랩으로 이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fmin search 또는 fmin bnd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그젠플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 정도는 봐봐요. 여기 결국 기껏 해봤자 3줄밖에 안 되니까. 그죠? fmin search도 기껏 해봤자 몇 줄 안 되죠. 2줄밖에 안 되죠. 지금 보니까 이 함수의 민을 구하는 거죠. 자, 7장 8장이었나? 8장? 7장이었죠. 8장. 그다음 8장부터는 리니어 알제브라다. 그죠? 리니어 알제브라 8장 시작 부분은 아주 쉬운 내용이었죠. 리니어 이퀘이션. 교수님이 리니어 이퀘이션은 여러분 공학에서 전자공학뿐만 아니고 모든 공학 분야에서 여러분 어차피 공학 분야로 계속해서 어떤 뭐 작업을 가지고 활동을 할 거니까 이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선형 방정식은. 그래서 교수님이 이 AXB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이걸 푸는 방법도 많이 이야기했죠. 이 푸는 방법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풀면 되는데 A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예를 들어서 m by n인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요? 물론 이 경우에 m이 n보다 많다는 가정하에 요게 n이 뭐예요? 언노운 개수지. 그러면 이럴 때는 x는 어떻게 풀었죠?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b 이런 식으로 슈도 인버스를 풀거나 또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풀거나 이렇게 했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자세하게 안 했어요. 선행대수 수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3가지 방법이 있네. 1, 2, 3. 제일 크게 보면.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일 크게 보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걸 푸는 방법, 아이터레이션 방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인 방법은 뭘 배웠죠?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방법 배웠죠? 그죠?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으로 풀면 되겠죠. 또는 LU 디컴포지션 있었죠? 자, 8장은 아주 쉬운 내용이었네요. 매트릭스 종류,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런 내용 나오고 트랜스포즈, 인버스에 대한 정의 이런 게 나오고 매트랩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나오네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리니어 알제브라, AX는 B를 푸는 거 솔빙 할 때 어떻게 레프트 디비전 하면 된다. 또는 이렇게 인버스 A에서 B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그젠플이 있고 챕터 9으로 가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구현,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함수로 이미 구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알고리즘, 구현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쭉 넘어갑시다. 디터미넌트를 봤고 크레무 룰도 있었지 참. 크레무 룰로 디터미넌트 분의 x1은 우리가 구하는 x라는 벡터가 엘리먼트가 x1, x2, x3가 있으니까 x1은 d분의 디터미넌트 분의 또 다른 분자는 또 다른 디터미넌트인데 첫 번째 칼럼을 b로 대체하면 x1이 되고 두 번째 칼럼을 b로 b 벡터로 대체하면 x2가 되고 세 번째 칼럼을 요걸 b 벡터로 대체하면 요거 x3가 되고 여기 크레무 룰이죠. 크레무 룰도 매트릭스 크기가 커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디터미넌트 계속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두 개의 스텝으로 문제를 풀었죠. 포워드 엘리미네이션, 백 서브스티튜션. 포워드 엘리미네이션 방법은 뭐였습니까? A 매트릭스를 어떻게 A 프라임으로 바꿨는데 결국은 이게 어펄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였죠. 결국은 나중에 LU 디컴포지션에서 U가 되는 거지. 자, 계속 연결이 되죠. 우리 교재가 그죠? 진도를 나가면서 챕터가 연결이 되죠. A 매트릭스에서 어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바꾸기 위해서 A21 삭제하고 A31, A32 삭제하는 과정, 그 과정을 포워드 엘리미네이션이고 그 다음에 백 서브스티튜션으로 X3 구하고 X2 구하고 X1 구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매트릭 코드도 막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의외로 매트릭 코드는 짧아요. 프로그램 이피션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피보팅은 뭐예요? 피보팅은 파셜 우리가 말하는 피보팅은 대부분 다 우리가 말하는 피보팅은 대부분 다 파셜 피보팅이에요. 파셜 피보팅. 자, 이런 경우는 개수가 제로죠. 개수가 제일 작은 놈을 제일 밑으로 내려 개수가 제일 큰 놈을 제일 위로 올리는 이런 과정을 파셜 피보팅이라고 해요. 파셜 피보팅. 이렇게 해야 라운드 오프 에러 없이 라운드 오프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요거 지금 파셜 피보팅 했죠. 4, 2, 0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이쪽이 예를 들어 이 값이 더 크다, 크기가 아래쪽이 더 크다고 보면 요거하고 또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셜 피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셜 피보팅 example 여기 라운드 오프 에러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 값이 나오는 example이 있었죠. 그래서 파셜 피보팅을 하면 정상적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트라이 다이고널 시스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동영상 보는 사람은 자, 득템했죠.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영상 안 본 사람은 괜히 이거 공부한다 보면.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LU 팩토라이제이션. 그래서 알고 보니까 A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으로 A 프라임으로 바꿨는데 결국 요놈이 U였다. U 매트릭스였다. 그래서 A를 LU로 디컴포지션 하면 LDB로 D를 구하고 D를 다시 이용해서 UX는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하는 과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U는 LU 디컴포지션의 U는 이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으로 U를 구했어요. 그러면 L의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할 때
요 뒤쪽에 뭔가 나오죠. 가우스 여기 나오죠.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이렇게 곱해 주던 A11에 A21 이런 것들이 바로 L 매트릭스가 된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고 알았죠.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은 A가 시메트릭일 때, 그래서 우리는 U만 구하면 되는데 그때 U 구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에서 U 구하는 거, 요 U 구하는 공식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구하는 거하고 달라요. 요게 U 구하는 거예요. A는 U 트랜스포즈 U에서 U 구하는 방법. 요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이 공식이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같은 특별한 부르는 이름이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이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였어요. 예전에 수업에서 동영상 그 수업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 교수님 어떤 학생이 교수님 수업을 너무 잘 듣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심플한 이퀘이션 있어요. 이퀘이션 이런 공식은 있긴 있어요. 이걸 방법을 하면 안 되고 방법은 어떤 메소드니까 메소드는 없어요. 공식이 있는 거지. 이걸 어떤 무슨 방법이다 부르지는 않습니다. 매트랩 이그젬플 있었고 챕터 11 몇 분 수업했죠? 한 40분 했네. 빨리 마치겠네. 챕터 11 매트릭스 인버스 컨디션. 이것도 쉬웠지. 짧았지. 매트릭스 인버스를 LU 디컴포지션으로 구하는 이그젬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음 이야기 있었네요. 벡터 노음. 매트릭스 노음 시험 안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득템. 매트릭스 노음은 실제 공학에서 별로 사용 안 돼. 여러분. 아주 나중에 요거 프로비두스 노음은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대학원 정도 가가지고 배우는 학생은 이 정도 하고. 교수님의 수업은 현실을 추구하는 수업, 실질적인 수업,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제 응용에 도움이 되는 수업. 별로 실질적으로 현실에 별로 사용 안 되는 걸 굳이 막 공부하게 안 합니다. 챕터 12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간단하게 이제 끝나겠네요. 가우스 시델 방법이 있었네요. 가우스 시델. 아주 단순했죠. 여러분 AX는 B를 풀면 이렇게 X1, X2, X로 풀면 이렇게 이퀘이션이 나와요. 자코비 이트레이션, 가우스 시델 방법은 X2의 previous 값을 이용해서 X1을 구하고 그 X1을 여기다 대입하고 X2를 구하고 X2와 X1을 다시 대입해 가지고 X를 구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 자코비 방법은 어떤 한 이트레이션에서 한꺼번에 다 구해놓고 이게 전부 다 프리비어스 값으로 그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그 다음 이트레이션 구하고 그 차이밖에 없죠. 컨버전스는 이게 뭐죠? 다이고널 도미넌스 하면 컨버전스 된다 뭐 이런 이그젬플이 있었고, 릴렉세이션 있었죠. 릴렉세이션도 뭐가 릴렉세이션인지 무엇이 릴렉세이션인지 여러분 그거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넌리니어 시스템. 이거 무슨 몇 반이었더라? 여기까지 아니고 넌리니어 시스템. 넌리니어 시스템 안 한다고 했지. 시험 안 나온다고 했지 참. 넌리니어 시스템 시험 뺀다고 했습니다. 맞다. 진도는 나갔는데 여기까지만 시험. 넌리니어 시스템 안 날게요. 넌리니어 시스템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보기로 하고, 넌리니어 시스템 앞까지 시험 범위네요. 자, 여기까지 전체 시험 범위를
짧게 리뷰했어요. 한 4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동영상은 LMS에서 10월 22일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보고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